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기 베이스 세션 B조에서 처음으로 논문 리뷰를 발표하게 된 노대한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논문은 이제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이라는 논문이고 레즈넷의 근간이 되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의 등장 이후로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CNN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8층, 19층, 22층으로 모델이 깊어짐에 따라 에러율이 16%에서 6.7%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학계의 지배적인 믿음은 deep is better, 즉 더 많은 층을 쌓을수록 더 복잡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고 성능은 무한히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을수록 좋다는 이런 믿음은 곧 예상치 못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연구진이 이제 20층 모델과 56층 모델을 직접 비교해 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56층의 모델이 20층 모델의 훈련 에러와 그 평가 데이터 훈련 데이터 평가 데이터 모두에서 20층 모델보다 더 높은 에러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현상을 보시고 단순히 과적합이나 기울기 소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과적합이라면 깊은 모델의 훈련 에러가 이제 20층 모델의 훈련 에러보다 더 낮게 나와야 합니다. 또한 기울기 소실 문제 역시 새로운 활성화 함수의 도입이나 정교화된 초기화 그리고 배치 정교화 같은 기법들을 통해 이전 연구들에서 이미 대부분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이 과적합이나 기울기 소실 때문이 아니라 모델이 깊어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성능 저하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성능이 좋은 20층짜리 모델 뒤에 36개의 레이어를 그대로 붙인 56층의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때 앞에 20층은 기존 성능이 좋은 20층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복사하고 또 추가된 36층은 입력 값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 다음 층으로 넘겨주는 아이덴티티 매핑, 상등 매핑만 수행해도 상식적으로 이 56층의 모델은 기존의 20층 모델과 성능이 똑같거나 더 높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모델 내부의 최적화 도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36개의 층을 제대로 학습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기존처럼 복잡한 파라미터층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 함수 hx를 처음부터 직접 찾아내라고 강요하지 않고 목표를 바꿔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 입력값 x와 최종 출력값 hx 차이의 잔차 fx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fx는 hx-x가 됩니다. 이를 구조로 표현한 것이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입니다. 파라미터층을 통과한 결과값인 fx에 입력값 x를 지름길 쇼컷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더해줍니다. 최종 출력값이 fx 플러스 x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진은 매우 엄격하고 공평한 통제 실험을 설계합니다. 오직 지름길의 유무만이 성능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의 차이를 완전히 동일하게 일반 모델과 단차 모델을 설계하여 1대1로 맞붙여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성공적이었습니다. 단차 네트워크는 층이 깊어져도 최적화하기가 훨씬 수월했고 층이 깊어질수록 실제 정확도 역시 비례해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CIFA 10이라는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으며 이런 학습 방법이 특정 데이터셋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잔차 혹은 지름길 개념이 이번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잔차 네트워크 구조가 컴퓨터 과학적으로 탄탄한 이론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논문과 거의 동시대에 등장한 하이웨이 네트워크라는 모델 역시
층을 건너뛰는 지름길 구조를 제안했습니다만 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지름길에 게이트, 즉 문을 달아서 정보를 얼마나 통과시킬지 그 조건을 모델이 추가로 학습하게 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잔차 네트워크의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던 원래의 출력값을 최적화를 통해 점금적으로 근사할 수 있다면 이 기존 출력값에 x를 단순 요소별 덧셈한 fx 플러스 x도 근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전 모델이 학습을 통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단순히 x만 추가한 구조도 학습을 통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 관점에서 더 쉬운 fx 플러스 x를 hx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fx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해줬습니다. 이게 왜 더 쉬운가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 56층 모델에서 이전 20층이 이미 모든 특징을 충분히 학습해서 나머지 36층은 이전 층의 출력값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 fx의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면 인풋과 아웃풋을 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hx는 fx 플러스 x다 라는 조금 단순한 수식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수식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input x는 두 개의 가중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input x는 이제 출력값 y를 걷기 위해 두 개의 가중치 레이어와 하나의 활성화 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활성화 함수는 렐로 함수를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f는 화면과 같은 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편의상 여기서 바이아스와 배치 정교화는 수식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아웃풋 y는 위 함수의 인풋 x를 요소별 덧셈으로 더한 다음과 같은 수식을 가집니다. 만약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 차원, 즉 채널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1x1 합성곱 행렬인 WS를 x에 곱해주어 차원을 맞추어 덧셈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의 잔차 블록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잔차 블록에는 최소 두 개의 가중치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왜 한 개의 가중치 레이어만 통과한 후 잔차 연결을 실시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만 통과한 후 x를 더해주게 되면 아웃풋 y는 단순히 W1 첫 번째 가중치에 x를 곱한 그리고 다시 x를 추가한 선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어, 이렇게 되면 묻기 전에 가중치 하나만 통과한 x가 그 x와 다를 게 없어지기 때문에 input x는 비선형 함수인 활성 함수를 내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층을 넘도록 설계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키텍처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레즈넷인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사진? 아, 네. 맨 오른쪽이 이제 레즈넷인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잔차 블록 하나에 VGG와 같은 3x3 필터 두 개를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기존 VGG와 비교해 봤을 때 구조가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투입층입니다. VGG는 처음 이미지를 투입한 후 3x3 필터 두 개를 통해 전체 이미지를 훑습니다. 반면 레지넷은 이미지를 투입하자마자 7x7 필터와 트라이드 2를 통해 이미지의 크기를 빠르게 줄여 연산량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층입니다. VGG는 끝단에 FC4096 두 개의 층과 FC1000개의 층으로 구성했습니다. 반면 레지넷은 이 무거운 두 개의 층을 FC4096이라는 두 개의 층을 과감히 버리고 글로벌 평균 풀링을 통해 바로 FC1002 레이어로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연산량 폭발을 막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 합성곱 층들의 비율입니다. VGG는 19층으로 구성하여 중간층이 저렇게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레지넷은 더 깊은 34층을 사용하여 많은 실험 끝에 가장 성공적인 비율인 3대 4대 6대 3 비율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듦에 따라 각 층들의 연산량 비율을 맞추기 위한 최적의 비율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레지넷은 VGG19 모델보다 더 깊은 층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량 플롭스는 36억 플롭스로 VGG19의 단 18%에 그치는 어마어마한 연산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오른쪽 편은 이제 레지넷의 층수에 따른 구체적인 규격표입니다. 연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지 사이즈가 14 곱하기 14가 되는 구간에서 레이어를 몰아 넣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층 이상의 네트워크에서는 3x3 필터 두 개의 기존 잔차 블록 구성을 없애고 1x1, 3x3, 1x1 이 세 개의 필터로 잔차 블록을 구성하여 연산량을 줄였습니다. 이를 보틀넥, 즉 병목 구조라고 합니다. 층을 통과하다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채널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앞서 소식에서 우리는 이때 WS라는 원바이원 매트릭스를 통해 차원을 맞춰주어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연구자들은 세 가지의 옵션을 고민했습니다. 옵션 A는 늘어난 차원만큼 0을 채워넣는 것이었습니다. 제로 패딩과 같은 원리이나 여기서 제로 패딩은 이미지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채널 두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옵션 B는 우리가 앞서 수식으로 확인한 프로젝션입니다. 이 수식은 차원이 바뀔 때만 수행되며 약간의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옵션 C는 차원 증가와 상관없이 모든 잔차 블록의 지름길에 프로젝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옆에 테이블은 이 세 가지 옵션의 성능을 비교한 표인데 성능은 옵션 C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늘어난 파라미터와 연산량에 대비해서 성능이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어 연구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옵션 B를 선택했습니다. 50층 이상에서 쓰는 보틀넥 구조입니다. 50층 이상에서는 기존 잔차 블록을 그대로 사용하면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연산량이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틀넥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입력값, 입력값 X가 256 채널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바이원 필터는 이 265 채널의 입력값을 64 채널로 압축시키고 그 다음 3x3 필터가 가벼워진 이 피처 맵을 훑은 뒤 마지막 원바이원 필터가 다시 64 채널로 줄어든 채널을 256 채널로 부풀려 원래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파라미터의 개수를 계산해 비교해 보면 이 구조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6 채널을 압축 없이 기존 블록처럼 3x3 필터로 훑는다면 약 118만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보틀넥 구조를 사용하면 파라미터 수가 약 7만 개 수준으로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17분의 1 수준으로 연산 복잡도를 줄이면서도 152층까지 안정적으로 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거대한 모델을 실제로 학습시킨 구현 디테일입니다. 먼저 제한된 이미지 데이터로 인한 과적합을 막기 위해 무작위 스케일링, 그리고 자르기, 좌우 반전 등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중치를 H2 초기화를 통해 초기화하였고 특히 모든 합성곱 연산 직후에는 배치 정교화를 통해 어, 깊은 층에서도 신호가 붕괴되지 않게 잡아주고 자체적인 규제 효과까지 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치 정교화를 쓰면서 드롭아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도구는 SGD를 사용했으며 학습률은 0.1에서 시작하여 5차 감소가 정체될 때마다 10분의 1씩 줄이고 가중치 변화량은 0.00001, 모멘텀은 0.9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실험 결과들입니다. 일반 모델은 깊어질수록 에러가 높아지는 성능 저하를 보였으나 레지넷은 34층이 18층보다 확연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지름길 하나가 최적화의 경로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152층 모델과 앙상블 기법을 통해 탑5 에러율 3.57%를 기록하며 인간의 오차 인식
인식 오차 범위인 5%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은 이미지 셋인 작은 이미지 셋인 10과 10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레지넷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무려 1202층까지 쌓아봤고 학습에 성공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 그래프입니다. 비록 학습에는 성공했지만 데이터셋 크기에 비해 모델이 너무 커서 오버피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202층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넷은 이미지 분류를 넘어 시각 지능의 새로운 뼈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페스터 얼 CNN의 엔진을 레지넷 101로 교체한 것만으로도 성능이 압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레지넷은 층이 깊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발생하는 최적화 문제를 잔차 학습이라는 수학적 도구로 해결하여 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